자, 어떤 수열 AN이라고 한다면 걔는 사실 이런 거예요. 집합이잖아요. 쭉 있다는 거야. 뭔가가 있어. 걔를 늘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쭉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콤마라고 써서 집합기호 중괄호를 연습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집합이 표현된 건데, 이때 이 수열을 늘어놓고 그걸 더하기로 연결시켜 놓은 것. 그럼 이제 이 수열은 끝이 없죠? 계속 n이 커짐에 따라 an이 뭔가 있을 거니까 그걸 연결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an의 급수라고 말해요. 급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기로 보통 SN이라고 쓰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해서 A1, A2, AN까지 더한 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거에 N을 적당히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더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열 AN을 한없이 더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정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요. 수열이 있고 이걸 더하기로 연결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얘를 더하자. 언제까지? 끝없이 더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더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하면 SN이잖아. 그치? 이 합이 이미 수열이라고. 수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수열이다 보니까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사실상 그냥 얘가 무한대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수렴할 수 있다. 수열의 합도 수열이고, 어떠한 수열이고, 걔도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수렴을 한다면, 그래서 이 A1부터 무한히 더한,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 급수라는 애가 수렴을 한다면 그 우리가 수렴하는 대상을 S라고 하고 이걸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해요. 급수의 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렴한다면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S는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SN이에요. 어차피 여기 무한대가 있나 여기 무한대가 있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때의 수렴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계속 더한대. 아니 계속 더하는데 어떻게 숫자가 어디에 다다를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예상을 해보죠. 예상을. 어떻게 하지? 애초에 더하기를 무한히 할 수가 있나? 상상이 잘 안 가요.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아는 뭐가 있을까요? AN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그냥 N 이렇게 돼 있다면 SN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럼 당연히 리미트 SN 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어때요? 그냥 발산합니다. 헌데 2분의 1의 n제곱이라면 우리가 얘 수열의 합은,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요? 1-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공비의 개수죠. 근데 이거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얘만 남잖아. 그쵸? 여기다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웬걸? 수렴하네. 수열의 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자연수 거듭 제곱이 이루어진 거고, 이건 등비 수열이랑 상수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죠. 하지만 이것조차 우리가 수열이라고 앞서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섞여 있는 건 이제 자연스럽다고 우리한테. 근데 이 섞여 있는 거다 보니 수렴을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존재하네. 존재한다고. 그렇구나. 존재한다.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죠. 뭐가 있지? n분의 1 이런 거. 그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알지 못하겠어. 이거는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발산한대. 발산한대요. 아니 어떻게 알아? 계속 더하니까 발산하나? 그건 좀 근거가 미약해. 계속 더했지만 수렴하는 애가 존재하는 걸 이미 알게 됐거든. 그럼 얘는 왜 발산하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애가 있다고 할 때 이거랑 조금 유사한 수열 하나를 가져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2라고 쓰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면 2분의 1이죠. 4개 더하면 2분의 1이죠. 맞아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 얘는 1 더하기 2분의 K꼴입니다. 당연하게도 발산해요. 왜냐면 얘가 계속 커질 거니까. 처음엔 2개 더해서 2분의 1, 4개 더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8개 더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16개 더해서 2분의 1이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무한히 있겠죠. 그래서 무한히 더하는 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얘보다 명확하게 커요. 얘보다 크다고 얘가 맞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수렴하는 건 이 형태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한 생각의 결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n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얘는 신기해요. 수렴합니다. 수렴한대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이걸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는 건 좀 빡세서 수렴하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얘가 잠깐만 내가 기억하기로 이게 아마 8분의 6? 약간 이런 느낌의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 말고 또 없나요? 우리가 뭔가 배운 거를 통해서 수렴하는 걸 또 보일 수 있는 상태를 그래서 나왔던 형태 과거에 대수에서 나왔던 형태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뭐냐면 이거 뭐죠? 이름이? 분모에 곱하기 있는 형태. 맞아요. 부분분수죠. 얘는 우리가 부분분수 형태를 살짝 바꾸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되는데 뭐 1은 빼도 되겠죠? 얘를 한없이 더한다면 첫 번째 1을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거 3을 대입한 거 4를 대입한 걸 계속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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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계속 지워지는데 여기 남아있는 대상이 어때요? 점점 분모만 커지고 있는 상태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SN으로 표현하면 1-n 더하기 1분의 1인데 얘의 극한은 리미트 SN은 어때요? 얘가 0이 되면서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더 할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AN이 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수열들 있죠. 걔네들에 대해서 합을 다룰 건데 그 합을 이미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이상한 형태가 아니라면 웬만한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표현을 했을 때 그 대상이 과연 수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수열의 합도 일종의 수열이기 때문에 그 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주된 내용은 얘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만 사실은 너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의 극한 구할 줄 알아? 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죠.
수열의 극한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 이름은 급수입니다. 자,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교재를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급수라는 말의 의미는 수열 AN을 쭉 나열해 놓고서는 더하기로 연결했다, 무한히 더한다라는 표현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받아들이기로는 그냥 계속 더해 간다라고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내가 구할 수 있는 유한한 대상을 하나 가져오고 얘를 무한히 보내버리는 방향으로 수열의 극한으로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며 얘가 이제 수렴할 때 이 S를 우리 급수의 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SN과 AN이 같이 나오면 매번 했던 주제가 뭐냐? SN 빼기 SN-1이 뭐라는 거예요? AN이죠. 자, 근데 앞선 시간에, 앞선 소단원에서 리미트 SN이 만약 수렴한다면 당연하게 또 리미트 SN-1도 뭐가 돼요? S로 수렴하겠죠. 그럼 리미트 AN은 리미트 SN 빼기 SN-1인데 얘네 둘이 똑같다며 0이 되게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결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면 반드시 리미트 AN은 0이어야 돼요. 즉, 얘는 당연하게도 수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의 대우가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이 발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역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AN은 수렴하나요? 라는 말은 틀렸다. 그 대표적인 반례가 얘입니다. 대표적인 반례가 얘예요. 대표적인 반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론 교재에선 다른 반례를 하나 가져와줬네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은 0이지만 얘를 계산했을 때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N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SN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수에서 가져왔던, 또는 앞에 수열의 합에서 가져왔던 아이디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만일 시그마 AN이라는 애가 알파로, 시그마 BN이라는 애가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 얘네들에 대한 연산은 당연하게도 수렴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그마잖아요. 그쵸? 시그마다 보니까 얘가 C알파가 된다라는 거랑 얘가 알파 뿔마 베타에 대한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그 연산을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 AN, BN이라는 애가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의 성질로 말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되는 거는 이 세 개밖에 없다. 상수를 곱한 것과 뿔마에 대한 것만 수렴 여부가 보장되고 나머지는 보장되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87번이에요. A1은 2, A2는 3. AN 플러스 2가 AN 더하기 AN 더하기 2다. 이거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나요? 이름 뭔지 기억해요? 대수에서 했던 건데. 사실 문제 유형 중에 나왔던 거라서 뭐 교재 같은 데 이름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죠. 활용되는 방안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문제 기억하나? 계단 올라가는 문제?
기억해요? 계단 올라가는 거? 내가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씩 올라갈 수 있다고 할 때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칸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 올라가는 거라서 두 가지, 세 칸을 올라가는 건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한 칸 두 칸 올라가거나 두 칸 한 칸 올라가는 거라서 세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 세는 거 혹시 기억해요? 얘가 저걸로 풀립니다. 네 칸 올라가는 거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한 칸 한 칸 두 칸 올라가거나 한 칸 두 칸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 두 칸 올라가서 5개가 되는데 그 5라는 숫자가 이 둘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5칸 올라가는 건 이 둘을 더하는 거, 6칸 올라가는 건 이 둘 더하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를 푸는 문제인데 수열로 풀면은 문제가 좀 빨리 풀려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확률과 통계에서 가끔 나오는 주제라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BN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귀납적 정의를 한 거죠. 분모에 곱하기가 있으면 높은 확률로 뭐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부분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 이렇게 쓰는 거죠. 미안해요. 잘못 썼죠? AN이겠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분자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마침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약분되면서 1이 되고 BN이라는 것 자체가 얘로 화해집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것은 사실 요거를 우리가 상상하는 건 잘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써요.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근데 SN이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리미트 BN이라는 것을 BK인데 요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인데 그걸 요렇게 바꿔요. 리미트와 시그마가 둘 다 존재하는 거로서. 근데 BK를 우리가 여기다 K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1 빼기 BK 플러스 2분의 1이고 부분분수 형태에서 우리가 말했다시피 빼기가 가운데 있으면 더하기 빼기가 번갈아 가면 되면서 얘가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1분의 1 빼기 B2, 잠깐 1은 안 나오죠? 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B3분의 1, B4분의 1 이게 더해지면서 마지막으로 n을 대입했을 때까지 이게 반복되니까 bn 플러스 1분의 1 빼기 bn 플러스 2분의 1까지 써지는 거죠.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얘랑 얘만 남게 되는데 아무도 안 말렸네. 미안합니다. A죠 이거. 왜냐면 BK가 A, K 플러스 1분의 1이나 A, K 플러스 2분의 1로 묶이는 거라 다 A죠. 자, 그래서 A 2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2분의 1 이것만 납게 됩니다. 이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수열의 결과 얘는 계속 어떻게 되기만 해요? 더하기만 되니까. 맞죠? 커지겠죠? 그래서 A N 플러스 2분의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분의 1처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그마 BN일 때 걔를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BN을 한 번에 구하는 거는 안 돼요. 못 하고요. 나누어서 리미트 SN으로 구할 거고 리미트 SN으로 구하기 위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구한다 라고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저건 왼편에 적어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계속 천천히 보면서 해야 되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한없이 더하는 것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계산하고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a2, an 할 때 이 n이 무한히 간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n이 이게 무한대로 커지면 그게 딱 얘잖아요. 이 순서로 합니다. 이 순서로. 한 번에 할 생각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뭐 여유로워지면, 익숙해지면 이게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게 쭉 나열하면 아마 이렇게 되겠지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해주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결국 이게 더하기의 극한을 다루는 거지만 그것을 수열의 극한으로서 바꿔서 접근해준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어서 193번 한번 볼게요. 193번. 지금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 일단 상상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질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SN의 극한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 SN이 뭐냐고. 그걸 SN을 뭘 어떻게 써야 돼? 자, 상상이 안 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SEN이라고 하면 두 개씩 끊는 거죠? 맞아요? SEN이면 A1부터 AEN까지 더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한 AEN은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SEN 두 개 끊으면 A1 빼기 A2고 네 개 끊으면 A1 빼기 A3이고 A1 빼기 A4잖아. 그치? S1일 때 요거, S2일 때 이거, S3일 때 이거죠. 그래서 SEN일 때 이렇게. 맞죠? 다시 얘가 S2였고요. 맞죠? 여기가 S4였고요. S6이잖아. 그치? 2일 때 2고요. 4일 때 3이고요. 6일 때 4죠. 얘가 2 곱하기 3일 때 4고 2 곱하기 2일 때 3이고 2 곱하기 1일 때 2잖아. 남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SEN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SEN 더하기 1로 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세 번째까지 더하면은 누구만 남아요? AL만 남죠. 다섯 번째까지 더하면 누구만 남아요? A1만 남죠. 일곱 번째까지 더하면 누구만 남아요? A1만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의 형태가 나오면 이거 그냥 부분분수처럼 쭉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달라. 뭐가 다르냐? 얘는 괄호가 있어. 괄호가 있다는 건 얘가 하나의 항이야. 괄호가. 뿔마가 다 나오는 게 하나라고. 근데 이건 아니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S2라고 한 게 이 둘이고 S4까지라고 한 게 여기까지 더한 것이며 그걸 문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 둘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어. 마지막 파트 얘기할 때 이야기했죠. 리미트 AN이 알파면 리미트 AN 더하기 1도 리미트 AEN도 리미트 AFN도 싹 다 뭐가 될 거다? 알파가 된다. 하지만 이 역방향은 원래 안 된다고 했어요. 단 뭐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냐면 리미트 AEN-1과 리미트 AEN이 둘 다 알파라면 얘를 이야기할 수 있다 했고 즉 이 문제에서는 이 성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짝수 번째까지 더한 거랑 홀수 번째까지 더한 형태가 다르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둘이 같으면 되지 않냐. 그럼 수렴해. 리미트 SN이 수렴할 거라고. 이 성질을 가져와 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급수 이거 할 때 다들 보통 많이 어려워요.
딱 여기까지가 약간 최고 어려움 찍고 그 다음은 또 좀 무난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주제예요. 원하는 성질은 이거다. 리미트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AN이 알파이면 리미트 AEN도 리미트 AEN 플러스 1도 알파일 때 얘가 성립한다 라고 했던 이 성질을 도입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해서 봅시다. AN이 n분의 2면 SEN의 리미트 값은 이거니까 A1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리미트 1 대입하면 2 빼기 n 플러스 1분의 2라서 2가 되겠죠. 근데 리미트 s 2의 n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그냥 2죠. 같죠? 그래서 수렴한다. 니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라는 거에서 리미트 s 2n의 값은 리미트 여기다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n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죠. 루트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요것만 유리화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마이너스 1 빼기 2로 여기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할게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한대 대입하면 날라가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만 돼요. 그리고 리미트 s 2n 플러스 1은 당연하게도 a1만 남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an이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인데 리미트 S2n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죠?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n 플러스 2분의 2n 더하기 2라서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이게 얼마죠? 1분의 야, 2분의 4 맞? 2분의 2라서 1이죠? 1 대입하면은 2분의 2라서.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만 비교해주면 2죠. 즉, 마이너스 로그 2가 됩니다. 근데 리미트 S2n 플러스 1은 A1이 되니까 1 대입하면 0이죠. 같지 않죠? 그래서 발산한다. 사실 그럼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이 같은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건 애초에 이거였어. 야, 이거 0 돼? 그러면 당연히 얘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무한대 대입하면 0 됐죠? 됐죠. 얘 무한대 대입하면은 유리화했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됐죠? 근데 얘는 무한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죠? 그래서 얘는 안 됐다. 이렇게만 따져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판단한 시점에서 얘만 확인하면 됐는데 처음이라서 그냥 한번 다 써줬어요. 다 써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좀만 다시 예를 들어주면은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버전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수열이 이런 게 있어요. 1, 똑같은 형태인데 잠깐만 비교를 하면 뭐가 있을까? 시그마
아니다,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괄호가 있는 형태랑 요런 형태랑 우리가 다르다고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르다고 취급을 해준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문제의 주제고, 이 형태는 어차피 얘네 둘 더하면 어차피 여기가 지워지고 1 빼기 이것만 남아서 1-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SN이 얘는 S2에는 마찬가지로 짝수번째까지 더하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홀수번째까지 더하면 1만 남고, 잘못 썼네. 또 1만 남고, 또 1만 남고, 이렇게 되니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는 거는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라는 게 주제고, 괄호가 있으면 차례대로 연산해주면 된다. 그렇게 접근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적어두면 이렇게 할까요?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이것만 한번 다시 적고 수렴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202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가 an이에요. 얘가 an.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an이 유리화를 했을 때 2가 뜨네? 그럼 당연하게도 발산합니다. 대우에 따라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발산한다는 거죠.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이 아닌 걸 무한히 더하면 결국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알갱이는 굉장히 작죠. 어쨌든 모래사장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엄청 작은 거, 우리가 뭐 1g도 안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결국 모래사장을 만들어요. 0이 아닌 어떤 수든 무한히 더하면 반드시 그건 발산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래사장도 무한대가 아니죠. 유한계인 거잖아. 엄청 크긴 하지만 유한이잖아. 무한이 많다고 느껴질 뿐이지. 근데 이건 심지어 무한대까지 더한대. 당연히 계속 커지겠죠. 그럴 거라고 기대해요. 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이거 자체만 보면 이제 얘는 무한대 대입하면 수렴한 0 되잖아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이건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얘가 수렴하는지 확인하려면 이거를 통해서 얘로 바꿔서 그게 수렴하는지 봐야 됩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유리화 미리 할게요. 루트 k 더하기 5 빼기 루트 k 더하기 4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계산하면은 뿔마가 연달아 나오면서 1 대입한 게 한번 그냥 나열만 해볼까요? 루트 6 빼기 루트 5 루트 7 빼기 루트 6 하면서 얘네 둘이 지워지고 얘가 살죠. 얘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n개 더하면 플러스도 n개 마이너스도 n개 있겠죠, 항이.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살았어? 그럼 당연하게도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5 빼기 루트 n 플러스 4가 있을 때 얘가 지워지고 얘가 살아납니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발산하죠. 왜냐면 루트 무한대 빼기 루트 5가 되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3분의 1 빼기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이거예요. 이건 뭐지? 느낌은 그렇네. 이거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었어? 얘잖아. 부분분수처럼 생긴 거잖아. 그쵸? 근데 차이는 여기가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바로 지워지는 거 아닐 것 같아.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더하기 3분의 1 빼기 루트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번 나열해 볼게요. 루트 4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루트 5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얘랑 얘가 지워지죠. 말했다시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데 마이너스 얘랑 얘를 지울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2개 살아남죠? 그럼 플러스도 몇 개 살아남아요? 2개 살아남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n을 대입한 게 아니라 n-1을 대입한 것 이거랑 얘에 대해서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은 여기 이거 바로 전항이겠죠. 얘네 둘은 지워질 거예요. 얘네 둘은 살아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3분의 1 이거 4개의 항이 남는데 여기다가 n에 무한대 대입하면 날라가서 이것만 남는 거죠. 더 이상 간단히는 안 해도 되니까 수렴하잖아요. 수렴한다고만 해주면 돼요. 부분분수의 아이디어 그리고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의 합에 대한 게 우리가 수열의 합 파트 그러니까 대수 수열의 합 파트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으로서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만 해도 되는데 뭐하러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왜 이것까지 했냐? 대표적인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등차수열은 수렴 근처에도 못 가는데 부분분수랑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되기 때문에 대수에서 미리 한번 언급한 거였어요. 미리. 니네 이거 하려면 나중에 미적분 2 하려면 그거 한번 해야 돼 라는 게 원래 대전제였던 거죠. 쉽지는 않아요. 좀 헷갈립니다. 좀 길기도 하고. 자, 209번 이어서 우리가 성질 한번 써볼게요. 성질. 기억, 시그마 an 더하기 bn이라는 것과 시그마 an-bn이라는 게 수렴하면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는지 물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합답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성질로 설명할 수 있어가 첫 번째고요. 그게 안 되면 발레 찾기예요. 때때로 발레가 아닌, 그러니까 참인 경우도 때때로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성질로 설명할 수 없으면 거의 다 발레 찾아서 거짓인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죠. 얘네 둘로 이걸 만들 수 있어? 있죠. 둘 더하면 얼마야? 2an이잖아요. 시그마. 맞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되네. 수렴하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얘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만들 수 있죠. 이 두 개로 얘를 제작할 수 있냐는 말은 물음이고 ye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얘네 여기 상수를 곱한 거, 걔네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것들은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성질에서 말을 했고 그걸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니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시그마 an-1이랑 시그마 bn 플러스 1이라는 게 수렴하면 시그마 an 더하기 bn이라는 것도 수렴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당연히 이 둘을 뭐 해서 만든 거예요? 더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수렴한다는 거죠. 성질이란 거지, 성질. 그래서 당연히 돼요. 디귿, 시그마 an, bn이 2래.
근데 리미트 bn이 2면 리미트 an이 0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저기서 말했거든.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애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n, bn이 그럼 당연히 뭐야? 0이잖아. 리미트 an, bn이 0이라고. 그 상태에서 리미트 bn까지 2가 되면 리미트 an이 0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또 이제 물어보는 건 뭐야? 이제 급수의 수렴 성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수열에 수렴하는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얘 만들 수 있어?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 두 개로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연산하면 an이 나와? 그쵸, 나누기죠. 근데 나누기를 할 때는 대전자가 깔려. 뭐? 0이 아니다. 0 아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로만 설명이 되죠. 성질로만 설명이 됐다. 이렇게 다루어 주면 돼요. 좀 헷갈릴 만한 사례 몇 개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요거에서 딱 변형시켜 보죠. 이거 디귿의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지금 시그마 an, bn이 2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리미트 an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시그마 an, bn이 잠깐만요. 네, 얘가 수렴한다고 할게요. 시그마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이 0이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그마 an, bn이 수렴하는데 리미트 an이 0이 아니야. 그럼 리미트 bn이 0일까요? 고민을 했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시그마 an, bn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an, bn은 0이라는 대전제가 깔려버렸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리미트 an은 0, 그러니까 둘 곱하면 0인데 an이 0이 아니래. 그럼 bn이 0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죠. 이 두 개로 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데? 이거 두 개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얘가 애초에 수렴하질 않는데.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연산이 된다니까. 근데 얘 수렴하질 않잖아. 수렴하는지도 말을 안 해줬다고. 리미트 an이 수렴하는지도 말 안 하고 0이 아니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 발레 잡을 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진동이에요. an이 0, 1, 0, 1로 진동하는 애고 bn이 1, 0, 1, 0으로 진동하는 애면 곱은 무조건 다 0 떠요. 곱은 무조건 다 0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고요. 얘도 발산해도 곱의 합은 수렴할 수 있어요. 이런 억지 같은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레 잡을 땐 항상 뭘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 진동을 기준으로 발레를 잡으면 좋고,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을지언정 수렴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의 그러니까 성질을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질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다면 발레 찾기. 이게 기본적인 합답형 문제 풀이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뭐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거 이야기해 보죠. 이거는 그냥 뭐 눈에 보여서 설명하는 거니까. an, bn이 이런 크기 관계가 있어요. 근데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뭐 당연히 0이 돼서 시그마 an이 알파고 시그마 bn이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가 베타 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an, bn이 더 크기 관계가 있고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0이 됐는데
이 둘이 다 수렴한다고 할 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맞아요? 맞을까요? 이 질문의 근원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AN과 BN이 크기 관계가 있어도 리미트에서는 등호가 붙어. 그렇죠? 같아질 수 있죠? 그럼 그 시그마에서는 등호 안 붙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왜냐면 끝에서 같을지언정 이미 얘가 더 커. 그러니까 큰 숫자들이 이미 알파에는 더했다고. 그러니까 베타보다는 당연히 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얘네들이 다 수렴하죠? 그럼 이 둘을 뺀 것도 수렴하겠죠? 시그마 AN 빼기 BN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알파 빼기 베타로 결정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AN 빼기 BN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들만 더했잖아. 근데 수렴은 하겠지. 뭔가로 수렴은 하는데 이미 0보다 큰 애들로 더했으니까 당연히 0일 리가 없어요. 당연히 0일 리가 없다. 100분의 1이라도 뭔가 있다. 그래서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관계가 시그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얘도 물론 수열이긴 하지만 애초에 합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좀 특이한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시그마와 리미트 간의 그 관계성을 좀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가 급수의 수렴이었습니다. 활용이 한 문제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해볼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적인 접근을 간혹 좀 뒤늦게 더디게 처리하는 것 같기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3번 볼게요. 원이 하나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원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를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n분의 2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원을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현을 하나 그렸을 때 이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대요. 이때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ln의 제곱분의 1. 다른 말로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ln제곱분의 1 이걸 구해달래요. 그럼 이 ln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ln이라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짓을 해요. 보통 이거 n분의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얘랑 연립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명확하게도 이 둘은 합동인 도형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나를 복붙해서 말해. 야, 너 한 칸, 두 걸음 가. 두 걸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쵸? 나랑 쟤랑 손 잡고 있어. 어디에서 만나죠? 손 같이 잡고 있으면 가운데겠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n분의 1이에요.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1이라며.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굳이 얘를 등장시킬 이유조차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제곱에서 얘제곱 뺀 게 ln 제곱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다 루트 취한 게 2분의 1 ln이니까 이거의 4배가 ln제곱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고 이건 뭐처럼 생겼어요? 4n제곱 마이너스 1. 분모에 곱하기 떴네? 분모에 곱하기 뜨면 높은 확률로 뭐라고? 부분분수. 그래서 부분분수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8분의 1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걸 계산해 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도형이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먼저 고민을 해주길 바랄게요. 굳이 방정식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풀 수 있으면 미적분에서
이제 어떤 극한을 구하는 문제라거나 또는 도형이 등장했을 때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도형의 성질을 너무 등한시하면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도형의 성질 또는 기울기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적절히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얘를 구해주는 거고 이제 슬슬 우리가 좀 요령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이 2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이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맞죠? 근데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지금 두 개가 살아남았죠? 그럼 당연히 뒤에도 두 개가 살아남을 텐데 그 두 개는 얘네들로 구성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당연히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뭐가 떠요? 0이 뜰 거라고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남는 만큼 살아남을 테니까 부호가 같은 반대인 걸로 우리가 이 두 개만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16분의 3이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얘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K를 등장시켜서 K로 먼저 SN 등장시키고 그거의 극한을 보내는 게 맞는데 부분분수는 특성상 앞에 플러스가 살아남은 만큼 마이너스가 살아남는다. 그럼 뭐 마이너스가 살아남는 만큼 플러스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 두 개 말고는 어차피 값에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끊어도 된다. 그러니까 운 좋으면 한 번만에 첫 항만 나열해도 바로 부분분수가 풀려지고요. 얘처럼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급수의 성질이에요.